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 중반까지 누적 파병 인원이 30만 명대에 이르렀고 다양한 연령의 장병들이었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정글 속 전투, 게릴라전의 공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1년 남짓 혹은 그보다 더 길게 먼 이국 땅에서 보낸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기대했던 환영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만 두드려줬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반가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눈빛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의미보다 경제적 측면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익숙해야 할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모든 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정글에서 단련된 본능은 집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편안히 잠들었지만 그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그림자, 복도의 발소리,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에게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 중반까지 전국 곳곳에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일부 부대에 제한적으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귀환 경험은 개인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공식 환영을 받은 이도 있었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간 이도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했고 어떤 이는 무관심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처음엔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베트남전은 한국 사회에서도 파병의 의미와 평가를 두고 논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고 참전 군인들은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웅 대접을 했고 어떤 이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던 건 참전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은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재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참전 군인들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고향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의 악몽, 낮의 불안, 사라지지 않는 긴장감,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사회의 요구와 돌아갈 수 없는 자신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는 걸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글에서 본 것, 생존을 위한 선택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전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걸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 안에서도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지만 그들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속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달랐습니다. 사업 이야기, 취직 이야기, 결혼 이야기, 모두 그들과는 먼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 전의 자신은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자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장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폭발음, 비명, 피냄새.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전쟁 트라우마, 일부 참전 군인들이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때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투 피로, 신경쇠약 같은 말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은 거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나약함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남자가 그것도 못 이겨내?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심장이 뛰는지, 왜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지,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차 경적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불꽃놀이 소리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소리들이 전쟁터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증언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건지 약한 건지 미쳐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참전 군인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밤마다 전우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미안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은 많은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나는 살고 그들은 죽었을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전투 중 내린 결정들이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정글과 마을, 작전지의 급박한 순간, 현장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느낀 이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구하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 선택이 옳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술로 고통을 달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소주 한 잔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 깊은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전쟁이 바꿔놓았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바뀐 건지 몰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참전 군인을 위한 심리치료 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 개발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신경쇠약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 다닌다더라? 이 소문만으로도 마을에서 배척받았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에 몰두하며 기억을 지웠고 어떤 이는 고립을 택하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악몽을 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 전쟁은 평생 계속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뭘 했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전투의 긴장감, 동료의 죽음, 생존을 위한 선택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해도 공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을 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 이 질문은 더 잔인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한다 해도 그 무게를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들도 묻기를 꺼려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기억은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일부 참전 군인들은 같은 경험을 한 전우들과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우회가 만들어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우회는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전우회 밖에서는 여전히 고립됐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지우고 일상에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전쟁은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잊어. 이제 그만 생각해. 선의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억을 지우라는 말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냉담함으로 여겼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전쟁을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묻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침묵은 또 다른 고통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전 군인들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고도성장기였지만 일자리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참전 경험은 경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뭘 배웠죠? 정글 전투, 게릴라전 대응, 생존 기술을 배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복무 기간뿐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됐네요. 같은 나이 다른 지원자들은 이미 경력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민간 사회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힘이라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부두 노동, 하루 품삯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베트남에서 모은 달러로 장사 미천을 만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직장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꾸 멍 때려? 무슨 일만 생기면 화를 내? 도대체 무슨 문제야? 참전 군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남에게 설명할까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직을 반복할수록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참전 군인에게 일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상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훈 대상자 등록, 연금 지급, 의료 지원 등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전 군인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주로 상위 여부나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참전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진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국 각자 도생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로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전 경험이 오히려 힘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을 전쟁터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우회를 통해 사업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걱정했고 남편은 무능력하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당신만 믿고 결혼했는데 아내의 한숨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부 참전 군인은 자신이 가족의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념일에만 호명되고 일상에서는 잊혀졌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전쟁 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했습니다. 베트남 다녀온 사람. 이 말은 때로 낙인이 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참전 군인을 피했습니다. 저 사람 베트남 다녀왔대. 조심해야 돼.
전쟁 경험이 폭력성과 연결됐습니다. 극히 일부 사례가 언론에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편견은 더 강화됐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 폭행 사건처럼 참전 경력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평범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시선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참전 군인은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전쟁 다녀온 사람은 성격이 거칠다더라. 그런 낙인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대다수 참전 군인의 현실과 달랐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들도 참전 경험을 마이너스 요소로 봤습니다. 일부 참전 군인은 자신의 경험을 숨겼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 베트남에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감추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 경험을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일부 참전 군인은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밝혔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사회의 무관심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감사의 말은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인 존중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참전 군인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보훈 관련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전 군인 단체가 조직화됐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참전 사실 확인 제도, 의료 지원 확대, 취업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념 공간이 생기고 기념 행사가 점차 정례화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개선은 더뎠고 많은 참전 군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낙인은 그들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건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결정과 흐름 속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개인이 짊어질 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나이 들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겪은 두 번째 전쟁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패, 전투의 결과만이 기록됐습니다. 전쟁 이후의 삶, 고통과 적응의 과정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전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전 군인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기념일에 헌화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겪은 진짜 전쟁을 알고 있을까요? 총성이 멈춘 뒤 시작된 싸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두 번째 전쟁. 그것은 침묵 속에서 외로이 치러진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전쟁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념이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